현재의 추세가 이어져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다면 그렇다면 한미 관계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앞으로 달라질 한미 관계를 좀 내다보기 위해서 근데 먼저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네. 이 바이든 후보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먼저 힌트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영상을 보도록 하죠. Our world 어떤 set 내용인가요?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are praised. Our allies pushed aside. What happened at the recent NATO conference is disturbing.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네,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잇따라 국제기구를 탈퇴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좀 회복을 하면서 그다음에 동맹과의 관계도 좀 회복하는 그런 기조로 나갈 거로 좀 보이거든요. 네. 한미 관계도 앞으로 좀 이쪽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보입니다. 우리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고 또 중요한 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일 텐데 트럼프 정부 때 5조였나요? 그야말로 깜짝 놀랄 액수의 그 증액을 요구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방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여기서 무려 50%를 또 증액을 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지금 협상이 교착된 상태라서 전혀 진전이 없고요. 바이든 후보가 되면 이미 한국 언론에 기고를 했는데요. 자기는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편에 쓰겠다, 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협상은 민주당도 사실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에는 상식적인 선에서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증액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북핵 문제는 어떨까요, 박사님? 네, 많은 분들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전략적 인내 다시 들고 오는 게 아니냐라고 뭐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바이든 외교안보팀이 굉장히 커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펙트럼도 넓어서 온건한 사람부터 해서 굉장히 강경한 사람도 있어서 그중에 누구를 중용할 것인가를 보면 대충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바이든 자체가 굉장히 외교 정책의 베테랑입니다. 36년 상원의원을 하면서 외교위원회, 법사위원회, 외교위원장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자기가 외교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국내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코로나도 있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국내 문제를 조금 이제 산적해 있는 걸 먼저 풀고 난 다음에 가서야 사실 외교 정책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또 그 외교 정책 중에서도 북핵 문제는 조금 뒷전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 외교 정책 라인의 어떤 진용을 갖추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경제 제재를 빨리 완화하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미국과 협상을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하면 좀 시간을 두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행보를 보이는데요. 지금 바이든 후보는 분명하게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른바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회담을 중시해서 꼼꼼하게 따지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라는 게 바이든 후보의 그런 기본 입장이고 잘 알려진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과연 북한이 그것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있을까가 첫 번째 문제고요. 방금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또 하나는 북한 문제가 핵심적인 의제가 아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북한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이 도발의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이 확정돼서 바이든 정부가 시작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그 점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뭐 김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 한미 동맹의 중요한 의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상호 간에 조율을 해서 한 발 한 발 진행을
진행을 하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와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네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입장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 수준에서 뭔가 좀 정리를 하고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또 중국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뭐냐면 동맹 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한 동맹을 이루고 특히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이런 세 국가가 이제 강하게 연합을 해서 중국에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예전에 우리가 일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리고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이제 총대를 메고 나서서 일본에게도 뭐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해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아라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었고요. 또 우리 정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쪽에 베팅하지 말아라. 상당히 강경한 그랬군요. 워닝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동맹의 관계에 방점을 두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정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김지윤 박사님, 그리고 박원권 교수님, 박종훈 기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개 속 정국 속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의 바람은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네요. 그 바람 앞에 서게 될 한반도의 운명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